오랜만에 강의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쉬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이번에는 개선을 해서 강의를 다시 해볼까 해요. 일단 첫 번째로 부담감이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하는 제 입장에서 그렇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아무래도 한 번에 레머디 그림을 다 공부하고 강의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시간도 길어지고, 보시는 분들도 대부분이 엄마다 보니까 뭐 집안일하고 육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 시간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그런 부담감을 서로 줄일 수 있게 짧은 형태의 강의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무래도 엄마님들이랑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깊게 들어가는 것보다는 좀 실용성 있게 급할 때 쓸 수 있는 레머디를 고르는 뭐 요령이라든가 그럴 때 쓰이는 레머디들 뭐 이런 것들을 더 알고 싶어하는 경향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눈높이를 좀 맞춰가지고, 원래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당장 쓸 수 있는 약간 좀 그런 쪽으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해볼까 싶어요. 그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서 자꾸 이렇게 듣게 되는 레머디들, 그런 걸 들으면서 점차 레머디의 깊이 있게, 레머디를 좀 깊이 있게 점차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강의 스타일을 바꿔서 요번에 준비한 것처럼 두드리 편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급성 증상에 쓰일 수 있는 레머디들, 대표적인 레머디들 전부 다 알아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부담감을 줄여보자는 취지와도 맞지가 않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뽑아서 그 레머디 간에 비교를 해서 어떤 레머디는 이럴 때 써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두드러기는 뭐 워낙 흔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라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두드러기 같은 경우. 근데 이 두드러기가 종류가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두드러기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여기서는 그냥 두드러기의 흔한 대표적인 증상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피부가 붉어지고 가렵고 때로는 이제 또 통증도 있고, 이런 일반적인 증상을 가지고 레머디를 고를 때 어떤 레머디를 써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아보는 간단한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겁니다. 다음, 그래서 뽑아본 게 아피스, 러스톡스, 얼티카 유렌스 요 세 가지인데 아주 대표적인 세 가지 레머디들이죠. 물론 이거 외에도 쓰일 수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 여기서만 세 가지 중에서만 고를 필요는 없는데 일단 대표적인 레머디들이니까 이걸 알아보고 뭐 이런 게 실패했을 때는 다른 걸 써야겠지만요. 일단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부 다 알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두드러기와 관련된 이런 항목들만 몇 가지 뽑아가지고 비교하기 편하게 이렇게 한 번에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깊게 들어가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간단한 특징들, 대표적인 특징들만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일단 아피스가 있는데, 아피스는 일단 호전, 이거는 이런 조건들의 아피스 환자 같은 경우는 이런 조건들에
호전이 되는 경향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건 악하고, 그 다음에 통증의 특징, 그 다음에 레모디를 선별할 수 있는 레모디별 특징, 특이성,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이렇게 5가지를 좀 뽑아서 놨습니다. 일단 아피스는 호전이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그러니까 두드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찬물로 목욕을 하면 좀 통증이나 이런 게 줄어든다든가, 얼음을 대주면은 가려운 게 좀 좋아진다든가, 이 아피스는 이제 벌침으로 만든 레머디다 보니까 볼에 쏘여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되게 화끈거리고 막 열감이 느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찬물에 벌에 쏘인 부위를 담근다든지 아니면은 얼음을 갖다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마 해본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피스는 반대로 악화되는 조건은 이제 반대겠죠. 열에 의해서, 이거는 어떤 종류의 열이든 다 해당됩니다. 뭐 물이든 아니면 뜨거운 물체든 아니면 따뜻한 방이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단 호전 부위부터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얼티카 같은 경우는 없더라고요. 없어서 얼티카는 빼고 아피스랑 러스랑 일단 비교를 하자면은, 얘는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차가운 거, 반면 러스는 따뜻한 거에 호전이 됩니다. 러스톡스 같은 경우는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뭐 이런 데에도 많이 고려가 되는 레머디인데, 추울 때는 이제 아카가 이제 아카 조건에 보면 차가운 거, 비 오는 날 뭐 이런 좀 추운 거에는 아카가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아피스랑은 좀 반대 그림입니다. 얘는 차가운 거에 호전되고 얘는 따뜻하거나 뜨거운 거에 호전이 되고, 그리고 러스톡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움직여주면 호전, 오히려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가만히 있으면은 악화가 되는. 그래서 보통 우리 할머님들 보면은 뭐 손자, 이제 지금은 추석이지만 손자 손녀 오면은 이렇게 막 챙겨주고 싶어서 끊임없이 움직이잖아요. 뭐 관절이랑 무릎 이런 데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러스톡스 같은 경우는 계속 그렇게 움직여줘야 호전이 되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통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좀 두드러진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종이라든가 이런 붓기, 약간 이런 형태로 좀 많이 나타나고, 물론 러스에도 붓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붓기가 있다고 해서 러스를 쓰면 안 돼 뭐 이런 건 아니고, 근데 아피스가 더 두드러지다는 거죠. 그리고 러스 같은 경우는 가려움이 더 심한, 근데 아피스도 가려움은 있습니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런 호전이나 악화 조건을 같이 봐야 돼요. 네, 이런 것들, 이런 차이를 같이 보고, 왜냐하면 통증이나 이런 신체적 증상은 좀 둘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점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가운 거에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지 따뜻한 거에 그런 것들이 좋아지는지 이런 것들을 구별을 하셔야 돼요. 요거 같은 경우는 둘이 서로 비슷한 점이 많기 때문에. 특이성도 보면 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열이 날 때, 여기도 열이 날 때, 대신 이제 얘는 따뜻한 거에 호전되기 때문에 차가운 공기에 노출이 됐을 때 생기는 두드러기, 그러니까 악화 조건에 맞는 거죠. 차가운 거에 악화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러스에 없는 게 밤에 발생하는 두드러기. 밤에 두드러기가 발생하고, 뭐 이불을 덮는다든지 아니면 옷을 입는 걸 좀 싫어하고 막 찬 거를 원한다든지, 이럴 때는 이제 러스보다는 아피스를 쓰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피스와 이제 크게 차이나는 특이성이 바로 요건데, 젖은 뒤 생기는 두드러기.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악화 조건에 보면 비 오는 날씨 아니면 비가 온 뒤 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젖은 뒤 생기는 두드러기, 요거는 이제 아피스랑 다른 러스의 이제 특이성이죠.
러스 같은 경우는 감기도 이제 다룰 수가 있는데, 러스톡스에 이제 잘 맞는 감기 그림은 바로 여름철 막 더운 날씨에 갑자기 소나기가 와가지고, 갑자기 소나기를 맞게 돼가지고 온몸이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는 감기, 그러니까 비에 쫄딱 맞아가지고 그 비에 의해서, 이거 왜 이래, 문제가 많네. 비를 맞고 생기는 이런 감기, 당황스럽네요. 이런 감기에 걸렸을 때 러스톡스를 고려를 하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뭐 두드러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또 뭐 감기 증상 나올 때 또 나올 수가 있긴 한데,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이게 두 개의 증상이 비슷하다 보니까 이런 호전, 악화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그냥 두드러기니까 러스 먹였다가 러스 안 맞네, 그러고 아피스를 쓰고, 이런 경우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러스하고 아피스는 닮은 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또 서로 적도의 관계예요. 예. 그래서 아피스 써보다가 안 되면 뭐 러스를 쓰고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처음에 쓰실 때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 제대로 잘 골라서 쓰셔야 됩니다. 그 러스 같은 경우는 이런 발진이 장미빛깔, 좀 약간 뭐랄까, 좀 붉으면서도 약간 밝은 이런 발진이 있고, 아피스는 이보다는, 아피스도 물론 붉긴 한데 약간 러스에 비해서는 약간 어두울 수 있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구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큰 특징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동안 얘기 안 했던 얼티카를 볼게요. 얼티카는 아카, 이제 호전은 없고, 아카 중에 눈이 오면 악화되는 이런 좀 독특한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가우면서 습한 공기에 악화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러스랑 약간 비슷한 그림이긴 한데, 이제 눈이 오면. 그 다음에 얼티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피스랑 러스를 좀 합친 그림인데, 화끈거리고, 물론 아피스도 화끈거리는 게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얼티카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강한, 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풍이 이제 요즘 젊은 분들에서도 갑자기 급성으로 통풍 증상이 나타난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이럴 때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두드러기가 아니더라도. 왜냐면 그림이 맞다면은. 그 얼티카 같은 경우는 격한 활동, 운동, 그냥 막 심하게 운동을 하고 막 땀을 흘리겠죠. 그런 뒤에 생기는 두드러기,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악화되는 두드러기, 뭐 이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티카 같은 경우는 러스랑 아피스랑 다 잘 호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러스를 쓰고 얼티카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피스 쓰고 얼티카를 쓰셔도 되고, 예, 이런 좀 두 개랑, 요 두 가지랑은 서로 부딪히지만, 얼티카는 얘네들하고 다 같이 쓸 수 있는 무난한 그런 보조적으로 쓸 수 있는 레모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러스를 쓰고 안 되는데 아피스를 쓰시지 마시고 차라리 얼티카를 써보시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건 팁이에요. 팁. 보통 이제 두드러기 날 때 이제 그 앞서 배운 레모디들을 선별을 하셨다면은, 아니면 선별하기 전에, 요건 이제 급성일 때만 해당됩니다. 만성 두드러기 이럴 때는 뭐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급성일 때만 이제 급성, 또 오는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두드러기일 경우에는 레머디를 선별하는 시간에 앞서 먼저 아코닛이라는 이런 레머디를 고강도, 한 보통 200 정도로 먼저 먹이고 난 뒤 이제 시간을 벌고 앞서 배운 이런 레모디 선별을 하셔가지고 먹이시면은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이제 두드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어떤 급성, 일단은 뭐 만성을 다룰 순 없으니까 일단 급성, 흔히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니면은 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이런 급성 증상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뭐 거기에 쓰일 수 있는 레머디가 많긴 한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거 아니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레머디들, 그런 걸 몇 가지만 뽑아서 그 레머디 간의 차이점, 주의할 점, 각 레머디의 특성, 이런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 그 부분에 관해서만 집어내서 강의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잘 기억해 두셨다가 뭐 음식을 잘못 먹거나 아니면 알러지에 의해서 이런 두드러기 반응이 나타났을 때 재빠르게 레머디를 써서 아이를 편안하게 통증을 줄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칠게요.